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7월 28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12%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뷰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는 이제 관망 모드로 좀 봐야 되겠다. 추후의 흐름,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주 초에 좀 확인해 보고, 이게 2차 전지가 아직 살아나는구나, 또는 이번에는 좀 조정이 좀 길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팜이 2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을까,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예상보다 좀 저조한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예상치는 45억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증권사들은 어떤 뷰로 바라보고 있는가, 뭐 이렇게 상저하고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뭐 세제 혜택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리고 일단 이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 뭐 9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긴축 기조가 마무리되게 되면 바이오 쪽에도 수급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팜도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부터 한번 리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은 흐름인 것 같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제는 매수 관점이라면 좀 기다리고, 그리고 혹시나 고점에 따라 붙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이용해서 일단은 손실폭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손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타이밍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전부터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돼요. 이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2배, 3배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이면 거기서 수익을 실현을 해도 나쁘지 않은 장사가 될 거고, 아니면 기왕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떤 흐름인지 난 좀 더 보고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뭐 어떤 식의 방향을 선택을 하든 크게 손해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고점에 따라 붙었다가 미처 빠르게 손절하지 못하고 물려버린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큰 걱정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반등이 안 나오고 쭉쭉 떨어지면 아예 뭐 장투 관점으로 봐버린다,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린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 손실폭을 줄이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타이밍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각에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사이까지 이제 올라와 주면, 이때 이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도 있죠. 120만원 이상에서 나는 늦게 따라 붙었다 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산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 샀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차마 못한 상태에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땡큐 매도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 초반에 120만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권장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엊그저께 뭐 120만원, 130만원 이상에서 따라잡은 사람이 아니라 뭐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 이전에 좀 잡았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때 이 조정 나올 때 샀던 사람이다 하신 분들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분들도 일정 부분은 어쨌든 100% 이상 수익이 났으면 내가 산 만큼을 팔아도 일단은 본전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들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부는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을 들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그래서 아니면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포스코홀딩스는 저평가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50조인데 뭐 올해 뭐 일단은 매출액이 80조가 넘어가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5조 가까이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좀 싼, 또는 뭐 LNF는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좀 싼 편이니까 LNF를 샀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는 떨어지는데 다른 2차전지가 올라갈 가능성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90%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가 죽는데 다른 2차전지가 올라간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주인공이고, 2차전지 관련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일단은 당분간은 관망 분위기로 좀 보자. 뭐 어떻게 가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이제 다시 이때처럼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살려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서히 죽어가면서, 변동성은 죽어가면서 하향 안정화 그리고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망을 해보자. 안 들고 계신 분들, 또는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 흐름 보면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는 아마 내 종목도 떨어질 거예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면 내 종목도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지, 뭐 에코프로는 빠지는데 얘는 저평가됐으니까 들고 써도 돼, 이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니까 포스코도 같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에코프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특히나 이제 이 고점에서 떨어붙었다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에코프로 물려 계신 분들은 이때 산 사람밖에 없죠.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어쨌든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때 사신 분들은 일단 산 지점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맞고, 그건 인정을 해야 되니까 손실폭 줄어들었을 때 또는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 다시 현금화하고 사고 싶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재조정해서 본다. 이런 관점으로만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니어스 클럽 구독자분들이라면 ST팜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ST팜을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계속해서 ST팜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랑 상관없이 2027년까지는 쭉 들고 가면 큰 수익을 줄 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계속 리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도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구간까지 온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요인으로 보는 부분은 그동안 글로벌적으로 바이오텍 종목들이 전부 다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금리 인상 시기에 바이오는 쥐약이다. 금리 인상 시기에 바이오는 좋을 수가 없다. 바이오 자체가 일단은 뭐 매출을 크게 일으키는 섹터라기보다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섹터, 그러니까 돈이 많이 쓰는 섹터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당연히 투자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투자자를 구한다고 한들 또는 대출을 받는다고 한들 이자 비용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외면을 받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9월 달에 한 차례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바이오 섹터는 워낙에 싸기 때문에, 게다가 2차전지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좋은 현재 좋은 반도체를 일단은 그 다음 타겟으로 삼겠죠. 그래서 반도체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기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싸게 사놓을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볼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제 눈에 떠오르는 게 바이오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팜도 실적은 크게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뉴스를 먼저 좀 볼게요. 시장에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세법을 개정했는데 최대 50% 공제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 개정안에
바이오 기술 시설 국가 전략 기술로 포함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를 미는 분위기잖아요. 정부가 육성을 하는 그 섹터 안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R&D와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이게 이제 보면 ST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ST팜이 R&D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신약 개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고 있잖아. 지금 당장에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가 ST팜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7일 23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임상 양리 시험 평가 기술, 그리고 치료적 탐색 임상 평가 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 평가 기술, 즉 임상하고 있는 회사들 1, 2, 3, 4 다 포함, 바이오 의약품 원료 소재 제조 기술, 이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ST팜에 해당이 돼요. 바이오 의약품 부품 장비 설계 제조 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실험 기술 등 8개 기술 영역이 추가됐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감면을 추진해 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ST팜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적 보게 되면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ST팜에 대한 리포트도 나온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리포트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상저하고 실적 기대된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상저하고 실적을 기대했다. 목표 주가는 11만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 자, 2분기 매출액은 13% 성장한 578억 원, 영업이익은 54% 감소한 16억 원을 기록했다. 올리고와 저분자 등 신약 원료 의약품 매출을 비롯해서 제네릭 API 그리고 기타 매출 등이 고르게 성장했지만 고마진 매출 비중이 감소했다. 그리고 R&D 비용이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주요 글로벌 제약사 5개사에 올리고 공급을 완료했고 하반기부터는 척수성 근육 축성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상업화 원료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 그 외에 다수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이 하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에 상저하고 실적이 전망된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2,800억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또 50% 성장한 270억 원을 예상한다. 자, 현재 원료 공급하고 있는 RNA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제론의 혈액암 치료제인 이메텔스텟 6월 미국 FDA 허가를 신청해 상업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하반기부터는 발생될 수 있다. 또 임상 이상 중인 로슈의 고혈압 치료제 질레베시란도 다수의 리보액산 치료제들은 후기 임상 단계로 갈수록 대량 생산에 대한 니즈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ST팜은 지속적으로 FDA 실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또 에이즈 치료제 STP-0404와 항암제 STP-1002의 임상 결과에 따른 신약가치 반영도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자, 신현증권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익률은 아쉽지만 하반기가 기대된다. 목표 주가는 11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올리고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2분기 아쉬운 이익률을 상쇄할 거다. 그리고 올리고 수주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서 mRNA 수주 가시성이 기업 가치 제고의 키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분기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하반기는 올리고 매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상용 물질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1차 공급자의 지위를 갖는 사업용 물질의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계약되기에 공급 대품군이 확대되고 고객사 물질이 승인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수익성 모두 제고가 가능하다. 하반기는 이러한 품목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mRNA 캐핑 시료를 공급하면서 mRNA CDMO 수주 트랙 레코드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사 기술력을 확인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mRNA 플랫폼 기반의 수주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다. 제론의 이메텔스테트 상업화, 그리고 로슈, 일랄람의 질레벳이란 상업화 제휴 등 시장의 공급 수요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제2 올리고동을 기반으로 한 중기적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서 하반기에 몰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FDA 정기 실사 그리고 낮은 마진 제품의 CDMO로 생산량이 높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상업화 위한 FDA 실사 대기 중인데요. 글로벌 빅파마 공룡설비 사용 수수료도 유입된다. 8월 중으로 mRNA 생산 시설이 완공되어 확대가 예정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남아공 임상 일상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내에 중간 결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드디어 동사의 mRNA 합성 기술에 대한 임상적 확인이 가능할 것. 그래서 코로나 백신 임상에 사용된 캐핑이 있잖아요. 자체 캐핑 기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우월성도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제로네, 이메테스타트와 그리고 노바티스사의 렉비오 수주 물량이 확대되고 척수성 근육 측정 치료제 수주 물량 등 상업화 제품의 매출 반영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가 동사의 역사적 실적 바닥 구간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13만원 유지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11만원 제시를 했는데요. 하반기가 기대된다. 제2올리고동 증설 8월 착공 예정, 증가하는 수주 물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공장 증설로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 수율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주요 수주 품목인 혈액암 치료제의 4분기 허가 예상, 상업화 물량 하반기 수익 인식 전망.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5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 제2올리고동 착공, 26년에 생산 능력 7배로 확대되고요. 핵산 치료제 시장도 2026년부터 개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추가될 전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2024년 예상 실적도 나오죠. 매출액이 3,510억에 영업이익은 460억으로 올해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에스트팜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증설이 마무리될 때까지는요, 이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뭐 이전부터 많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걱정할 구간이 아니라 뭐 일단은 현금이 없어요, 더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요 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보유한 단가에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이상으로 수익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한치 믿음에 의심이 없다, 아직까지는. 혹시나 뭐 이제 다른 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믿고 더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한 주였죠.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도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매수를 할 때나 이제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하시고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특히나 2차 전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관망 모드로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관망 모드로 보고 대응을 하시되, 너무 높은 가격에 잡아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다음 주 초에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이제 장중에 문자 메시지가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